취득시효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거의 뭐 해마다 나옵니다. 99%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2번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245조 1항 요거 페이지가 326페이지. 점유 취득시효 부동산입니다. 자, 몇 년간 점유하라 했습니까? 20년간 점유해야 되고요. 어떻게 점유하는가? 소유의 의사로 이렇게 평원공연하게 점유한 자, 점유하는 자. 그렇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함으로써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시입니까?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 취득이 이전 등기는 받는데요. 자기한테 권리가 최초로 생기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보존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 방식이다. 자기한테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걸 원시 취득이라 해요. 원시 취득이고 다만 이전 등기 방식 취한다. 미등기 부동산도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법 187조의 유일한 예외다. 이 말도 굉장히 시험 많이 냈고요. 187조에 해당하면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요건 법 조문이 있으면서도 해라고 하니까 예외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선의무과실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그것도 한번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다. 선의무과실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거든요. 없잖아요. 없으면 다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유의사를 점유해야 되니까 타주 점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요것만 안 돼요. 자주면 된단 말이죠. 자주면 된다는 거죠.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20년 해야 됩니까? 합산해도 됩니까? 합산해도 됩니다. 자기 혼자 해도 되고 합산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점유 승계해도 된다 이 말이죠. 또 상속받아도 상관없어요. 상속해서 20년 넘어도 상관없어요. 다 됩니다. 시효 제도는 현재 상태를 보호하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권리를 인정해주자. 다만 뭐 해라? 등기해라. 등기해라. 그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경우예요. 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가 을이 돈 주고 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인도받아가지고 경작한 지 벌써 몇십 년 됐다 이 말입니다. 점유를 쭉 해왔다는 거죠. 등기 안 하고 말이죠. 등기했으면 시효취득 논할 거 없거든요. 이미 등기부에 을 거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자기 건데 뭘 점유 시효취득 논하냐 이거죠.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을이 처음부터 매매해가지고 등기까지 해가지고 점유 쪽에 해왔으면 이 점유는 점유 시효취득에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명확하게 알아야 알 수 있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점유해 왔는데 조금 전에 갑이 사망하고 갑의 자손들이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이 토지 우리 아버지 등기로 돼 있는데 그럼 우리 거지 이렇게 사올 수 있다 했잖아요. 을은 뭐 했습니까? 난 너가 아버지한테 샀단 말이에요. 돈 주고 샀다고. 비싸게 샀다 그것도. 경작이 잘 되면 원래 좀 더 비싸게 팔고 이랬거든요. 토질이 좋으면.
근데 결국은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매매 증명도 안 되니까, 매매 증명 주장했는데 증명 안 됐다가 무슨 점유? 자주 점유했잖아요. 예. 이 사람 자주 점유니까. 자, 20년 지났다 칩시다. 20년 지났다. 시효 완성이라 그래요. 시효가 완성되었다. 완성되기만 해도 갑 쪽에서는 을보고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사용료 내놔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안 돼. 이것도 시험 냈어요. 완성만 되어도.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20년 전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20년 딱 지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 시효 완성 후에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 소송해야 줄 겁니다. 소송 안 하고는 등기 잘 안 주거든요. 재판에서 이겨야 돼요. 그럼 요거 증명되면 돼요. 이게 갑 쪽에서는 이 사람이 시효 취득 못하게 하려면 뭘 증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빌려준 거다. 이걸 증명해야 된대.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안 남아 있으면 증명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등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다. 되시나요? 취득한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25년 되어도 등기 안 하고 있으면 취득하지 못한다. 오케이. 그게 시험 그대로 나오고 25년 기준으로 한번 시험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문에는 없는데 다음 조문에 또 뒤에 나오는데 이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되시나요? 처음부터 자기 거다 이 말이죠. 등기한 데부터 자기 거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소유권 취득 효과는 법적 효과는 처음부터 자기 게 된다는 거죠. 등기해야 취득은 하고요. 등기 안 하면 취득을 못 한다. 그게 더 중요한 말이죠. 결과적으로. 등기했다면 처음부터 자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걸 소급해야 돼.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을이 병한테 임대를 해왔다. 되시나요? 뭐 20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해왔을 때 시효 취득하는 사람은 간접 점유자가 취득합니까? 직접 점유자가 취득합니까? 간접 점유자 임대인 을이 취득합니다. 요거 시험 한번 나올 거예요. 하나 또 있습니다. 임대료 이때까지 요거는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까? 갑게 아니죠. 올 거니까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시험 냈고. 갑은 부당이득 단람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간 동안 임대했던 임대료는 다 을 것이죠. 그 뜻이에요. 시효가 딱 완성되면 요 시점에 을에게 무슨 권리가 생기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이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요거. 자, 요거 점유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되시나요?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아직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이지 등기해야 취득한다.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취득한 건 아니다. 점유 상실하면 시효가 진행되는데 점유 상실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제3자한테 처분해줬다. 제3자에게 처분해줬다.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서는 즉시 소멸한다가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점유 상실한 때부터 그때부터 10년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없어지는데도 적시가 아니고. 이건 뭐 소송해야 주지 그냥은 잘 안 줄 겁니다. 줄 리가 없죠. 갑쪽에서 알아도 안 줄 건데 뭐 등기가 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시나요? 요게 기본 틀이에요. 요게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특이한 판례들을 좀 이해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327페이지에 객체 부동산인데 자기 부동산도 되는가? 됩니다. 등기하게 되면 명확해진다. 타인 부동산 되는가? 당연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명불상자 이렇게 돼요. 이름이 애매한 사람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부교 일반 재산은 됩니다.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행정재산은 안 되고 일반 재산은 과거에는 잡종이란 단어를 썼어요. 같은 겁니다. 잡종하고 일반하고 같은 말입니다.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여기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일반 재산 20년 지나가지고 달라고 이전 등기 청구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바뀐 경우 있어요. 그럼 못해요. 그런 사건이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시험 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필지 일부도 되는가? 일필지 일부도 됩니다. 분필하면 되니까. 점유시효 때. 일필지 일부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되는데 점유시효 취득은 돼요. 일부는 등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공유 토지를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으면 20년 지나면 공유자들이 자기 지분 다 넘겨줘야 돼요. 이 327페이지에 주의라는 판례가 하나 있네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 마치고 그 소유권 취득한 사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거죠. 등기까지 다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시효 취득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다 끝난 사람한테 무슨 또 다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이거죠. 등기를 완전히 넘겨서 자기가 완전한 소유자 된 사람인데 점유 시효 취득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점유 시효 취득은 나중에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일단 등기 안 된 토지 기준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토지든 남의 토지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완전한 소유권 등기까지 마치고 완전하게 취득해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점유 시효 취득에서 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일 밑에 2번에 보면 시효취득 대상이 안 되는 것, 도로, 공원 이걸 공공용 재산이라 그래요. 행정재산 중에서도 공공용 재산이라. 공이 두 개입니다. 공용이 아니고 대통령 관저는 공용이에요. 근데 일반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공공용이 돼요. 공무원이 직무에 속하는 재산이 공용이고요. 관사 같은 거. 청와대, 백악관 이런 것들이 공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도로나 공원, 하천은 공공용이 돼요. 이건 시효 취득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이거 시효 취득 안 됩니다. 근간에 한번 나오셨어요. 27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효 취득 요건 1번은 무슨 점유입니까? 자주 점유. 2번 동그라미 2번은 스스로 자주 입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죠.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했죠. 그게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3번은 뭐 농어촌공사가 점유해온 것이 무단 점유인 것이 증명이 안 됐으니까 자주다 이 뜻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이제 편하게 읽으실 겁니다. 평온공연한 점유면 되고요. 폭력 엄비 점유다라는 거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고, 오른쪽 페이지 20년간 점유해야 돼요. 예, 이제 기산점이 나오는데, 기산점은 시작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죠. 기산점.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뀐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 시점이나 임의로 선택 못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요게 하나가 있고,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역산해 가지고 20년 되면 이 시점은 아무 시점 선택해도 다 되잖아요. 20년 넘잖아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게 보시면 갈로 1번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다. 두 번째가 먼저 나왔죠. 사람이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짧게 나왔습니다. 더 붙이면 현재 기준으로 역산하여 이 말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현재 기준으로 역산하여 이 말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 다음 2번은 소유 명의자 변동이 있는 경우, 판례는 있는이라고 적지 않고요,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뀐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의로 선택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 승계 주장해도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점유 승계를 주장할 때 앞사람 점유기간 중간 시점 아무데나 선택해도 되는가 이 문제인데, 원래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98년도 요 판례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95년도 판례부터 먼저 할까요? (20년) 지났습니다. 갑 토지인데 20년 지났다고요. 병이 넘겨받았다고요. 점유 이전 받았다고요. 점유를 승계한 거죠. 이때 병이란 사람이 양수인이 점유를 승계 받았기 때문에 을의 등기 청구권 승계를 주장하면서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요게 95년도 판례예요. 잘 보세요. 시효가 완성되었죠. 그 뒤로 을이 병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이제 점유를 넘겨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을의 갑에 대한 요 등기 청구권, 요것을 내가 넘겨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갑은 나에게 직접 넘겨주시오. 요거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점유는 넘겨받는데 등기 청구권 승계받는 거 아니다라. 그런데 승계 주장하면서 달라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95년도 판례고요. 그럼 이거는 을을 대위해야 돼요. 을 앞으로 등기 넘겨서 받아야 돼. 자, 이건 이제 요게 95년도 판례고요. 시효가 지났어요, 이제 을이. 그리고
병한테 팔았어요. 소유자 바뀐 적이 없죠. 값 그대로잖아요. 이해되나요? 소유자 바뀐 적이 없으면 병은 점유 승계를 주장해서 나는 얼마 안 되지만 앞사람까지 합산하면 20년 넘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 소유자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됩니까 지금? 역산해서 20년 되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돼요. 뭐가 다릅니까? 두 개가. 이유가 달라요. 근거가 다르다고요. 이유가 다르다. 을의 등기 청구권은 승계가 안 되거든. 근데 그거 주장하면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점유 승계 주장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거 오류 시험 냈거든요. 28회 때인가. 직접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 있고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유를 물어야지. 이유를 생략하고 직접 된다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오답 처리 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전부 다 맞게 해줬다. 차라리 다행이다 수험생한테는. 틀려도 다 맞은 걸 해주니까. 이 사건이 이게 98년도 대본 판례고 저는 늘 강의하다 보니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95년도, 98년도 판례. 요거 핵심이 뭐예요? 소유자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현재 기준 거꾸로 계산해도 20년 되면 다 선택할 수 있다. 되시죠? 바뀐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점유는 승계되는데 등기 청구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주장해가지고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법학은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가.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는 뭐 3번에 1번은 자기 점유만 해도 되고 합산 주장해도 된다. 그 정도 하시고 1번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취득효 완성되면 뭐가 생긴다? 등기 청구권 생긴다. 되시죠? 그 다음에 5번에 반드시 187조 예외로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안 하면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미등기라도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6번 등기하면 취득합니다. 이게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이다. 오케이.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 보시면 취득 시효에 의한 권리 취득의 효력 찾았나요? 효력은 언제부터 생긴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한다. 그겁니다. 247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동안 20년간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네. 사용료 안 돌려줬어야 된다. 되시나요? 이 정도는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심화학습에 또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심화학습 부분은 또 깊은 부분은 판례 때도 한 번 더 할게요. 네. 이게 하나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을이 점유를 쭉 해오는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갑은 그냥 자기 땅이니까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시효가 완성되고 난 뒤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요 시점에 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효 완성 후에. 요거는 시효 완성 전에. 이게 여러분 꼭 구분해야 돼요.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했을 때 대부분 판례가 올해 점유 시효 취득이 중단된 거냐, 등기만 넘겨받고 돈 주고 등기만 넘겨받지 와서 권리 주장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비결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의 점유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병명의 등기가 을의 시효 중단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시효 완성 후에 을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병 상대로 아시겠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판례거든요. 요게 핵심이에요. 중간에 소유권 바뀐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 와서 비껴라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중단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점유는 그냥 계속되어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20년 지났으니까 취득할 기회를 줘야지. 시효제도. 그러면 현재 소유자 상대로 여기서 소유자 밖에도 상관없습니다. 한 달 만에 뺏길 수도 있어요. 이해되나요? 토지 매매할 때는 현장에 가보는 게 좋습니까? 안 가보는 게 좋습니까? 이거 뭐 한번 가보는 게 좋다는 거죠.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시효 완성 후에 을이 등기할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요거 초점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받은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네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활용 안 했네 이렇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효 등기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다시 또 20년 지난다. 2차 시효 취득 가능한가? 됩니다.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다. 왜? 소유자 바뀐 것이 점유 시효 취득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원리. 요거 알면 다 된단 말이에요. 요거 하고요. 20년 지났는데 등기 안 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 못 하겠다. 보호해 줄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이 등기 받았으면 이 사람 취득하는 거다. 이런. 취득하니까 주장 못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소유자 바뀌었다. 그게 중단시킨 건 아니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 후에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갈게요. 갑이 병한테 팔았잖아요. 시효 완성을 모르고 팔았다. 아시겠어요? 적법이에요. 알고 팔았으면 이게 불법이에요. 갑에게 을은 시가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알고 파는데 나한테 팔으라고 꼬드겨 가지고 팔았다.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 나오면 무효가시죠.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럼 매도한 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따지려면 뭐 따져야 돼? 알고 팔았냐 모르고 팔았냐 그거 구분해야 된대. 그것만 미리 판단하면 돼요. 하여튼 법학은 결론 묻기 전에 앞에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민법은 더하여.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333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 보세요. 요거는 가끔 나와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거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그리고 어떻게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선의무과실이 들어가요. 여기 선의무과실로 점유해라 되니 그럼 바로 취득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했죠. 요거 단어 하나 하고 선의무과실 요거예요. 일단 요게 들어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시험에 잘 내요. 객관식. 그 다음에 이게 선의무과실이 등기 부분에 관한 게 아니고 점유할 때 선의무과실이에요. 맨 처음에 점유할 때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된다. 남의 건 줄 알고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포인트고요. 선의는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는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과실 없다. 이 무과실 입증해야 돼요. 요거 조심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등기란 단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민법상 등기는 실체법상 등기라고 그래요. 이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책에서 판결문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적법 유효한 등기임을 요하지 않는다.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판결이. 이거는 민법상 소유권 없는 등기라도 된다 이 뜻이고요. 그런데 절차법상 등기법상으로는 여러분 중복 보존 등기 되면 선 등기가 유효라면은 후 등기는 무효가 되잖아요. 후 등기 무효가 되거든요. 이렇게 무효인 중복 보존 등기 이걸 기초로 등기부 시효 취득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효인 후등기를 기초로는 시효 취득 안 됩니다. 이 뜻이. 10년이라 해야 돼요. 점유도 10년, 등기도 10년.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앞사람 등기 기간 합산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점유의 승계거든요. 등기도 합산됩니다 해서 등기 승계를 판례가 인정합니다. 요거 자체도 시험에 한번 냈어요. 갈로 해가지고. 갈로 안에 들어갈 말 찾아라. 그래서 앞사람이 7년, 내가 5년, 합하면 몇 년이에요? 15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되니까 10년 넘어가면 되니까. 등기됐으니까 저거는 날짜만 지나면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저거는 소송할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날짜 지나면.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은 안 줄 거니까. 그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볼만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적격성 나와 있죠. 1번이 적법 유효한 등기 마친 자일 필요 없고 무효 등기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94년 대법원 판례. 이게 민법상으로는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다 이 뜻이에요. 이 말 나오면.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중 보존 등기 중 뒤에 된 무효인 보존 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건 절차법 기준이란 말이에요. 등기란 단어를 민법 기준, 절차법 기준 평가해야 된다. 머릿속에서. 그 두 개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갈로 2번 10년간 이게 등기한 지 10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앞사람 등기 기간 아울러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갈로 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등기 성계 이 말 적혀 있죠. 예, 그거 등기 성계 33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소유 의사로 점유해야 되고요. 4번 선의무과실이 중요하죠. 왼쪽 페이지는 등기, 오른쪽 페이지는 선의무과실. 그 두 개가 포인트거든요. 3번이에요. 3번 동그라미 3번. 선의는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취득 주장하는 점유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거예요. 무과실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자, 2번에 1번은 1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취득합니다. 그거 별로 낼 거 없고요. 오히려 2번에 2번 시효취득했는데 등기부가 멸실되어 버렸다. 그러면 권리 상실할까요? 권리가 유지될까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 아니다. 시효 완성자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또는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되어도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상실하는 건 아니다. 요 판례 그대로 시험 나온 거라고요. 동사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정물 발견.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서만 받으십시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256조 찾으세요. 337페이지에 256조. 이거 지울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일단 여기서 조금 끊읍시다.